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장세에 상관없이 높은 승률을 보이는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왜 이 매매법이, 지금 현재 시장 장세에 상관없이 높은 승률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최근 매매한 종목을 통해서요, 한번 복귀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종목은 눌림목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또 어떤 종목은 이렇게 그대로 폭락할까요? 대부분은 단순히 차트만 보기 때문인데 주식은요 차트보다 중요한 것이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 돈이 몰리는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요, 첫 번째로는 재료예요. 재료가 있어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가 실제로 수급으로 거래대금, 엄청난 거래대금을 유입시키면서요 상승을 일으켜야만이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 거래대금을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로, 마지막에 차트로 맥점, 좋은 매수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보면요 중요하긴 해요, 맥점 잡는 데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료와 거래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와 거래대금을 통해서요 현재 그 시장 트렌드에 맞는 주도 테마인지, 그리고 그 주도 테마에서 실제로 제가 매매하려고 하는 그 종목이 대장주인지,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상승 이후에요,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눌림 이후에도 재상승이 가능한 종목일지를 판단하고 눌림을 진입하는 건데요.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맞을 때, 다 맞아 떨어질 때 눌림목 매매를 해야 승률이 높은데,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같은 게 보세요. 재료도 있고, 그쵸, 실적 재료도 있고, 지금 반도체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시황에 맞으면서도 재료도 좋고, 그리고 또 거래대금도 아주 크죠. 이런 아주 크게 발생하고, 그 차트도 지금 우상향 가는 견고한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게 주도 테마의 대장주라고 보면, 이게 주도 테마의, 반도체 주도 테마의 실질상 대장주라고 보면 되고,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게 눌림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제가 이런 구간에서 눌림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는가, 눌림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요, 싼 종목, 이렇게 떨어진 싼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이 강한 테마, 실질 대장주,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첫 번째 눌림목.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이 CM존이요, 첫 번째 눌림목이거든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매매할 때 승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 CM존 매매가 왜 장세에 상관없이 계속 높은 승률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복귀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에 네프콘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네프콘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스윙이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목차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글을 발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윙 매매 있잖아요. 스윙 매매 관심 종목,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이렇게 6월부터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제가 한 12개 정도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12개 정도로 올려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하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솔직히 1개 정도 실패했거든요. 1개 실패하고 나머지 11개가 모두 성공했어요. 6월 지금 만만치 않은 장세죠. 그래서 이 11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요, 자세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이 준 궁금증을요,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눌림목을 선정했을 때 매매할 때는요, 확률이 낮은데, 근데 왜 제가 설명하는 CM존 매매법으로 접근 시 확률이 높으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답변해보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식은 결국 돈이 몰리는 곳, 제가 아까 말했죠, 거래대금이라고요. 이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몰리는 곳을 찾아서요, 그 중에서 강한 거래대금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하죠, 대장주를 눌림을 하는 게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어떤 재료가 나왔어요, A라는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가 좋아도요,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거래대금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은요, 안 가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요,
이렇게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와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CM존 매매를 설명할 때는요 마치 차트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요, 이 CM존 매매의 근본은요 일단 시황에 맞는 재료가 발생하고 이 재료가 수급으로 유입이 될 때, 수급 거래대금으로 유입이 될 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차트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물론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시황에 맞는 재료와 거래대금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매매한 종목들을 사례로 설명을 해보면서 한번 그 이해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6월 18일이죠. 6월 18일 날이 아마 이날일 거예요. 그쵸? 이날 장대 항봉이 나온 날. 이걸 기준봉으로 보거든요. 이날요, 이제 사막 컨덴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그 MLCC 관련 중에요. 대장주 후보 두 개였어요. 삼성전기랑 사막 컨덴서가 강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막 컨덴서라는 종목이요, 제가 CM존 조건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CM존 조건에 맞는 이 6가지를 다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요, 여기서 눌림 공략한 다음에 다음날 한 10% 정도 상승할 때 던졌던 매매인데요. 이 종목을 토대로 CM존 매매의 그 조건 6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부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M존 매매를요, 제가 파동을 설명을 하면서 한번 같이 자세하게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매매를 이제 저의 매매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파동을, 이 가장 기본적인 파동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런 N자형 파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N자형 파동이죠, 이게. 그러면 이 N자형 파동에서 CM존 매매는 어디냐? 여기에요. 이 눌림이요. 이 눌림이랑요, 이 눌림이에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단기 매매로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보세요. 강력한 그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요, 이런 N자형 파동으로 가는데, 이 N자형 안에서도 이렇게 소파동이 3개 움직이고요. 이렇게, 그쵸? 이제 강력한 대파동 1파동, 그리고 강력한 대파동 2파동이거든요. 그럼 이거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을 설명드려볼게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거래대금 크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1파동이에요. 이게 1파동. 그쵸? 이게 1파동입니다, 여기요. 그러면요, 이 안에서요, 어디서 잡는 거냐면요, 여기, 눌림목. 이 M 라인 보시죠? 이 녹색이요. 주도주는요, 이 피보나치 그 M 라인, 그러니까 녹색 라인에서요, 반등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장초반 전력기기 1등주였어요, 오늘 당일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공략하는 게요, CM존 매매인데요. 일단 요거 분봉으로 설명하고 일봉으로 확장시켜서 다시 이 조건을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때 던지는 거예요, 단기 매매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1파동이죠. 이 1파동 마무리예요. 1파동에서 이렇게 3파동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정파동 나오죠. 2파동. 이렇게 조정파동 나오죠. 이 조정파동이 나올 때 이 녹색 라인을 또 지지받고 있죠. 그쵸? 여기서 지지받죠. 그래서 이런 데서 눌림목 공략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2파동 나올 때, 다시 이렇게 2파동 나올 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한 1파동, 조정파동, 이렇게 3파동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1파동, 2파동, 3파동. 그 안에서 CM존 매매는 여기서 공략하는 거. 단기 매매로 따지자면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눌림으로 공략하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략하는 거.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면서 이 지지받는 소파. 그러니까 이제 오전장 고가를 이렇게 돌파하죠. 이 돌파하면서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곳은 이거예요. 단기 매매에서는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CM존 매매는요,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CM존 매매는 여기에요. 지금 이거 설명할 겁니다. 여기고요. 이제 여기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산 다음에 여기서 10%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단기 매매로 이제 공략한 구간은요, 이제 이런 구간이랑 이런 구간이에요. 한번 타점을 볼까요? 이게 보이시죠? 아까 이거를 확장시킨 겁니다. 이거 보세요. 타점 보시면요, 돌파할 때 여기서 공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파동의 끝머리라고 생각했을 때 던지고, 그 다음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재파동 나오죠. 이 조정 나왔을 때 샀죠. 그러고 나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것 같아갖고 여기서 산 다음에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게 한 5% 이렇게 두 번 취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분봉의 흐름을요, 일봉으로 확장시켜갖고 제 CM존 매매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CM존 매매의 기본적인 조건은 시황을 보고 그 시황에 맞는 재료가 발생하고, 이 재료가 발생하면서 테마가 형성될 때 가장 강력한
대장주로 공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콘덴서 3화전기가 대장주였는데 대장주 후보 두 종목이었는데요. 그 중에 사막 콘덴서가 이 6가지 조건을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0일차 기준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이상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이겁니다. 이 녹색이 나왔다는 거는요. 장대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녹색이 처음에 나왔을 때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기준봉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5일 안에 누적 50%를 달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5거래일 안에 발생했죠? 15% 이상요? 1, 2, 3, 4, 5. 5일이죠? 그러니까 5일 안에요. 50% 이상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눌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걸 볼게요. 1일차, 2일차, 3일차. 그럼 3일차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요? 3일차 보시면요. 이 저가 대비 고점이요. 61%거든요. 만족했죠? 그럼 이게 CM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력한 파동이 지금 진행 중이다. 1파동. 이 강력한 파동이 진행 중이다. 1파동. 그럼 이 안에서 상승할 때 이 조정 파동을 잡는 겁니다. 이 조정 파동. 이해되시죠? 여기를요. 일봉으로. 그러면요. 이렇게 확장시켜요. 이것도 이제 피보나치 이것도 피보나치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녹색 라인이요. 어떻게 보면 일봉에서 CM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걸 이렇게 피보나치를 긋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이 라인이니까 이 녹색 라인이요.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95,000원 이 부분이요. 그래서 CM존 매매는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사는 것처럼요. 이 녹색이요. 그래서 이거랑 왜냐면 강력한 대장주는요. 나중에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것들을요. 설정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피보나치 조정대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지지대 역할, 대장주가 가장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한 데가 이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분봉상에서는 일봉상에서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강력한 대장주는요.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이 구간에 왔을 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다음날 기회를 안 줬죠. 또 상한가를 나왔죠. 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걸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 선을요.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하면요. 매수가 안 오고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선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요. 이 눌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음봉이 안 나오잖아요. 음봉이 안 나오면요. 계속 이렇게 고점을 높이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선이 올라가요. 계속. 그쵸?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녹색이.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확장시킨 겁니다. 제가 지금 수동으로.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잖아요. 또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몇 퍼센트죠? 여기 보시면은 단기에 100% 넘게 올랐네요. 그럼 이 구간 있죠. 이번에는 CM존 이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 구간. 그쵸? 12만원에서 11만원 사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첫 눌림을 안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눌림목 여기를 CM존을 잡으려고 하는 게요. 요 녹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다음날 어때요? 여기 구간이 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죠? 그쵸? 여기 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잡혔죠? 그래서 이게 잡힌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요. 1파동에서 조정을 받을 소파동. 여기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어떠죠? 보세요.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올랐네요. 어때요? 또 매수가를 주긴 했죠. 여기요. 이평선도 닿으면서. 그리고 다음날 바로 29%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 이상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하는데요. 10%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은요. 10% 이상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이거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 근데 아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한 데가 처음이 여기였죠? 근데 다음날 CM존은 안 오고요. 바로 또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양봉이에요. 계속 양봉을 갱신하게 되면요. 이 양봉 조건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전 고점이 여기죠? 그러면 이건 직전 고점 돌파했나요? 이 직전 고점 돌파 못했죠? 그럼 CM존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꼬리를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그러면은 또 확장시켜갖고 CM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안 되죠. 왜냐? 왜 안 되냐?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여기 이 꼬리를요. 이 꼬리를 이제 다음날 또 돌파하게 되죠? 그럼 이걸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선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M존 매매가 있나요? 없죠 이제? 왜냐면 직전 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요.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선을 확장시키는 건데 양보 안 나왔죠. 직전 고점 돌파 못했죠. 그럼 CM존 매매는요, 여기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돌파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돌파 못했죠? 그럼 여기서 CM존 매매 한 번 나왔던 거예요. 한 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요, 보세요. 지금 이때 이 조건에 뜨거든요. 그때 며칠이었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5월 26일이거든요. 제가 5월 26일 날짜를 이날 한번 제가 참마 족보의 조건을 넣었거든요. 이게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뜨게끔, 종목이 뜨게끔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참마 콘덴서 5월 26일 날 선정이 됐죠? 그쵸? 그리고 아까 말한 영인차 기준봉, 그러니까 그 기준봉이 나왔죠? 이렇게 15%짜리. 그 다음에 5거래일 이내 50%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나온 것부터 1, 2, 3, 4, 5 5거래일 안에 50%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이제 종가상 제가 이제 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요, 이제 CM 라인을 그러니까 피보나치 조정대를 확장시켜갖고 아까 눌림목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5월 26일날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 구간이었다는 거. 아까 그 구간이요. 5월 26일날 여기 선정 됐으니까 이 눌림목 한번.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매매를 해서 성공을 했었던 거고요. 이날요. 그러면요, 이제 사마컨덴서 어저께죠? 며칠 전이죠? 6월 18일? 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6월 18일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그쵸? 그러면 6월 18일 날요, 이 사마컨덴서는요, 이제 1파동이 나오고 나서 N자인 2파동이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마컨덴서를 이날 이제 푸콘에다가 이제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만족한 날이거든요. 이게요. 한번 볼까요? 0일차 기준봉 이날 나왔습니다. 첫날 0일차 기준봉이요. 근데 어때요? 5거래일 이내 50%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거래일 이내 50%. 그러면요, 여기에요. 여기 1, 2, 3, 4, 5일 안에 딱 50% 상승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첫날 여기 아까 나왔죠? 이게요. 0일차 기준봉이요. 그쵸? 이게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게 50%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5거래일 이내 50%. 한번 볼까요? 이게 3일차죠? 1일차, 2일차, 3일차 37%죠? 그럼 만족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볼게요. 이렇게. 그럼 4일차는 몇 퍼센트죠? 40%죠? 그러면 5일차 볼게요. 그러니까 4일차죠. 기준봉 나오고 나서 1, 2, 3, 4, 4일차죠. 그러면 42% 만족 안 하죠. 50% 상승 안 했죠. 그럼 다음날까지 50% 이상 상승하면서요. 50% 이상 상승하면서 보세요. 이거 다음날에 그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만 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종가상 10% 이상. 그리고 또 양봉이 나오면서요. 그쵸? 나와야지만이 이제 50% 이상 상승하면서 5거래일 이내 50% 이상 상승하면서 만족을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5일 나왔죠? 그럼 이게 어때요? 75%죠? 기준봉 나왔죠? 그리고 처음에 나왔습니다. 0차 기준봉. 그리고 5거래일 이내. 그 다음에 1, 2, 3, 4, 5거래일 이내. 그쵸? 5거래일 이내 누적 50% 달성했죠? 75점.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날. 그쵸? 선정일날. 양봉 나왔죠? 근데 단순 양봉이 아니라 종가 10% 이상. 윗꼬리가 짧은. 몸통이 좀 더 긴, 종가 10% 이상. 그럼 이날을,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10% 넘은 장대 양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6가지를 다 만족한다는 거 이제 확인되시나요? 0일차 기준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거래일 이내 1, 2, 3, 4, 5거래일 이내 누적 50% 달성. 그쵸? 75% 달성. 만족. 그리고 이 만족이 되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날 있죠. 5일차. 이 만족한 날이 양봉이 나왔는지. 양봉 나왔죠? 그리고 또 종가, 이게 가끔 음봉일 때도 있어요. 너무 갭이 떠갖고 음봉으로 떨어질 때.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럼 이게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종가상 10% 이상. 이게 10% 이상 났죠?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 어때요? 이 직전 고점이죠? 이 직전 고점 돌파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딱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인에. 그래서 지금 이 선정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갖고 하면 좋은데, 저는 그거를 여기에 이제 앱으로 실제로 만들어갖고 자동으로 뜨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대장주에서 또 선정을 하는 거고요. A급 매매 후보.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그쵸?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조건을 이제 여기서 잡는 거예요. 눌림목을. 그러면 만족 클릭했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러면 이 직접 고점도 돌파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날 CM존 라인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 다음날 제가 이게 그거 볼게요.
CM존 라인을요, 이 고점이랑 여기랑 그어서요. 그럼 아까 제가 어디라고 했죠? 17만원대겠죠? 왜냐면 원래 이제 이 라인이 아이고 더 자세한 디테일이 있긴 한데요. 보세요. 여기서 CM2 라인이라면 CM2 존이라면요. 정확하게 이제 여기겠죠, 여기. 그쵸? 근데 종가가 CM2 라인이랑 조금 겹쳐 있으면요. 좀 보수적으로 낮춰갖고 요 정도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디테일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디테일은. 근데 여기서 디테일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이 라인 조금 밑에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다음날 어때요? 다음날 잡히죠. 뭐 어차피 잡히죠. 여기서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 다음날 올라가면 1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럼 청산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갖고 10% 이상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저가로 대비 10%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CM존에서 잡고 이렇게 던졌던 그런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사마컨텐츠 장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매수한다며 이게 10% 이상에서 던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설명한 거? 이게 기준봉 5일차 나오는 그 CM존 그 기준 양봉이 나오고 나서요. 이렇게 눌림 잡아갖고 던졌던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은 뭐죠? 그쵸? 1파동 그리고 조정파동 2파동 나오는 구간이죠. 2파동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의 그 조정 구간이기도 하죠. 기준봉의 주심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이게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파동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2파동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돌파되죠. 이 돌파된 구간이 돌파되면요, 이제 한번 지지를 받게 돼요.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데 재파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제가 매매하는 CM존은요, 여기랑요, 여기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그 밑에 여기.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CM존의 그 눌림의 조건이 왔을 땐 여기에서 30% 넘게 올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왔을 때 한 10% 넘게 올랐고, 목표가는요, 뭐 5% 이상은 잡는데요. 그러한 디테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도 하도록 하고, 요 정도 큰 흐름만 일단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한울 반도체 이거 아시죠? 이것도 MLCC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떴거든요. 이게 떴는데 이게 한 가지를 만족을 못하지만요. 이것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장대양봉은 아니지만 이게 한번 볼게요.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장중에 이제 보시면요. 한울 반도체는요. CM존 매매 종목으로 가능하죠. 근데 변동성이 조금 흡사해 있다고 설명드렸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CM존 라인에 오면요. 낙폭 2만원 부까지 낙폭이 오면요, 최소한 거기서 분할매수 한다면 50% 내외는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폭이 올 때는 어떤 게 좋냐고 하냐면요, 이 계단식 낙폭이 아니라 이런 이 의미 있는 전저점을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강력하게 이렇게 낙폭이 V자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쏠려야지, 이렇게 크게 나와야지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분봉상 낙폭 매매는요, 이런 계단식 흐름보다는, 이 계단식 흐름보다는요, 전저점 이탈 후 단기 낙폭이 크게 온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매매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울 반도체도 한번 복습해볼게요. 아까 1파 볼게요. 1파 대파 1파, 그리고 지금 여기였죠. 근데 이전에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CM존 매매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요, 그쵸? 이 6가지 다 만족합니다. 이거 두 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1파동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게 50% 넘죠? 50% 넘죠? 그러면 어디서 산다고 그랬죠? 50% 넘었을 때 확장은 안 시킵니다. 이게 이 선이 확장이 되려면요, 10% 이상 장대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확장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CM존 그 피보나치 조정대로 잡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이 여기죠. 이 꼴이 잡히죠? 잡히고 나서 몇 % 오르나요? 이날도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CM존 이거 있죠? 이거는요, 요거에서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잡히고 나서 급등하죠. 최근에 다시 이제 어때요? 제가 이제 안에 매매는 안 하고, CM존은요, 여기 끝나고 나서 조정받고 2파동 나오죠. 그럼요, 어때요? 이 조정파동, 이 강력한 전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처음에 0일차 기준봉이 나오는 겁니다. 기준봉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기준봉이 나오긴 하지만요, 어때요? 5일 안에 어때요? 50% 상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건에 애당초 1, 2, 3, 4, 5 기준봉 나오고 나서
5일 동안 50% 상한하니까 만족 안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처음 또 나오죠. 영일차 기준봉이. 그리고 나서 5일 이내에 누적 50% 달성. 1, 2, 3. 어때요? 여기서 달성을 했어요. 이날요. 어때? 6월 19일 여기서 당첨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점상이잖아요. 이건 점상, 거의 점상 밑으로 이거를 T상이라고 하거든요. 윗꼬리 조금 달리면 상한가 풀리고 다시 상한가. 이건 양봉이라고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양봉 이것도 상승하는 그런 T 상한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괜찮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수동으로 보려고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요. 5가지 이상이 만족하게 되면요. 여기 뜨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수동으로 필터해갖고 보는데 이것도 어쨌든 만족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어때요? 근데 어때요? 그 다음날 매수가를 안 오고 바로 또 장대양봉이 나와버리죠. 근데 어때요? 이거 그러면 이럴 경우는 확장시키죠. 왜냐면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10% 이상 장대양봉. 그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라인을 피보나치 라인을 이렇게 확장시키겠죠. 그럼 어때요? 다음날 CM조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 구간이요. 이 구간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설명을 했던 바로대로 어때요? 여기 닿죠. 그리고 실제로 35%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여기요. 이거를 보시고요. 다 만족했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제가 커멘트를 드렸던 거고, 이제 디테일을 볼게요. 이제 디테일을 보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런 계단식 하락보다는 이런 낙폭. 의미 있는 전저점을 이탈했죠. 이날 이거였거든요. 제가 아까 요게 나왔을 때 의미 있는 계단식 하락보다는요. 이게 나왔을 때 요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의미 있는 전저점 이탈. 그럼 보시면요. 실제로 분봉을 보세요. 하늘 반도체. 어때요? 이게 전저점이거든요. 의미 있는 전저점을 한번 지지받고 한 3-4% 오르다가요. 여기서 저항 맞고 3분 봉상 여기 전저점 이탈하고 다 급락하죠. 그래서 제가 이때 코멘트를 드렸던 거예요. 좋다 이게. 그쵸? 이게 그림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V자형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런 코멘트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계단식 그래프보다는 의미 있는 전저점 이탈 후 낙폭이 크게 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물론 저는 이거는 전날 다 봤겠죠. 그쵸?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급반동 왔을 때 던지는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봤던 거죠. 여기서 조금 샀습니다. 조금 산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나서 잡은 다음에요. 실제로 15%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25%가 없고 장중에 3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35%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33%만 이렇게 반등이 나는데요. 여기 구간에서만 잘 샀다 하더라도 이 CM 구간이요. 그쵸? 충분히 20%, 30%까지 나왔는데 보수적으로 10% 이상에서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 이해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에 제가 만든 이 앱에서요, 뜬 것 중에 한 17개 정도가 떴는데, 한 개 빼고 다 성공한 이유가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만든 이 차마 족보라는 앱은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가장 강력한 하락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가장 강한 종목만 CM존에 뽑힌다는 거 알겠죠? 왜냐면 5일 안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급 시행기법은요, 이 A급 전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매일 정리되는 그런 특징주거든요. 이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요, 잠깐만 조금 이게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강력한 강력한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A급 전체 안에서요, 이 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시행기법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제가 특징주를 정리를 하는데, 주도주 캘린더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주요 테마가 없었죠. 강력한 테마가요. 보시면요, 이렇게 떴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일 보시면 이게 이제 반도체가 가장 강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랑 그 한울반도체 여기 나오죠. 밑줄. 삼성전기, 한울반도체. 요런 종목에서 이제 그 선정을 해갖고 뜨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화전기, 삼화전자, 한울반도체,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테마 안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주도 테마 이 안에서 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CM존 종목이요. 매매 후보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제가 만든 앱에서는 이 현재 가장 인기 있고, 그쵸, 주도 테마, 그리고 이 MLCC였어요. MLCC가 되게 강했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다시피. 그리고 실제 기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시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장세일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수급주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급락했잖아요. 어저께,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럴 때는요, 한울 반도체 같은 그런 수급주가 세력주가 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은 대장주, 그쵸? 사마컨대에서 수급 대장주, 한울 반도체는 세력 대장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추려줘갖고, 제가 진입 타이밍을요, 실제로 이렇게 아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이 가격대 이제 제가 살려고 하는 아까 그 CM존이 있잖아요. 이 CM존 가격대를요, 실제로 이제 관심주에 뽑아 놓는다면, 가격대를 이렇게 이제, 이건 차마존이고, 이 가격대를 제가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알람이 오게끔, 여기 있네요. 사마컨대에서는 여기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제가 실제로요, 종목들을 등록한 다음에, 가격대를요, 가격대만 넣으면 여기다가 알람 가격대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갖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 갖고 가격대 오면은요, 제가 원하는 이 가격대가 왔으니까 이 한울 반도체도 제가 파악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그쵸? 가격대 왔을 때, 이때 흐름이 분봉상 이런 흐름이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멤버십 오신 분들은요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강한 테마 선별을 하죠. 아까 강한 테마를요 여기서 A급에서 0일차 기준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0일차 기준봉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 대장주를 선별을 해주죠. 이렇게 선별을 해주죠. 그리고 기간 외국인 수급 동향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CM준 조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진입을 해갖고 최종 판단을 결정을 내리고요. 분봉상 원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진입해갖고 수익이 나올 때 청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게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요. 그걸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갖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CM존 조건은요.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만 매매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대우건설, 미래에셋 같은 종목은 급락을 맞지 않는 거 맞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대원전선을 분봉상 흐름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간혹요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다 보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전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방금 대원전선이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다 나왔잖아요. 이 파동이요. 그쵸? 이 파동이 나왔죠. 이게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재수가 없으면요 오늘 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재수가 없으면은 이 뒷꼬리에서 매매하다가요 이런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CM존 매매는 여기서만 하는 건데 CM존 매매는 이런 데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매매할 때도 갖고 여기서 들어가갖고 손실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 내고도. 저도 오늘 실제로 여기서 핑크존 매매하다가 손실을 봤는데 이 대운전선으로 여기서 매매하다가요. 근데 CM존 매매는요 이런 데서 매매를 안 한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이 CM존 매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준 그런 테마의 대장주 후보들 중에요 첫 번째 의미 있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공략법입니다. 그쵸? 여기서 공략했고 여기서 공략했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요. 의미 있는 그 다음에 CM존 없잖아요. CM존 매매 기법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갱신돼야 되잖아요. 피보나치 조정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그 CM존 매매법 조건에 맞는 구간에서만 딱 매매를 하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면요 단점이 급락을 안 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최근 제가 매매한 것 중에 아까 거기 네프콘에요 올려준 종목 중에 미래에셋 생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흐름을 보고 자진 상패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요 개별 종목으로 엄청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족을 했거든요. CM존이요. 그리고 나서 CM존 마지막 매매는요 여구간이고 이 다음부터는 안 해요. 이런 급락은 안 맞아요. 자진 상패 그거 루머다 아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매매를 안 한다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때요? 미래에셋 생명이 조건을 이렇게 다 만족했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고 나서 계속 매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성공을 했어요. 거의 올려드렸고요. 이걸 한번 보면서 급락을 맞지 않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게 0일차 기준봉이죠? 0일차 기준봉입니다. 0일차 기준봉 나오고 나서 둘째 날까지 몇 퍼센트 올랐죠? 53% 올랐죠? 그럼 5거래일 이내에 50% 누적 50%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달성하고 양봉 나오고 그쵸? 종가상 10% 이상 상승하고 직전 고점도 돌파했기 때문에 6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굳이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CM존 라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21,000원에서 2만원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다음날 어때요? 매수가 되죠? 매수가 좀 많이 되긴 하는데 눌리고 나서요 다음날 어때요?
이렇게 상승하죠. 몇 퍼센트 상승하냐면요. 23%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자세한 디테일한 분봉 공략법은요.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일단은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죠. 여기요. 그럼 이제 CM존 매매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요. 어때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요. 이거는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죠. 왜냐면은요. 역시나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나왔죠? 또 50% 이상 달성했죠. 74%.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종가상 10% 이상 마감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6가지 만족을 하기 때문에 또 연장을 시킨 겁니다. 라인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음날 어때요? 또 사지죠? 여기 CM존에서요. 그쵸? 2, 3 구간까지 이제 추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지고 나서 다음날 어때요? 이렇게 상승하죠. 어때요? 상한가를 또 가죠? 상승하죠? 근데 어때요?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피보나치 조정대가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제가 CM9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뜨는 거예요. 아까 그 앱에 계속 뜬 거예요. 그리고 연날까지 떴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는요 올려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아까 네프콘에 여기까지만 올려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왜 안 올렸냐면 너무 살짝 무서웠어요. 살짝. 예. 어쨌든요 소액으로는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다음날 어때요? CM존에 또 닿죠? 그리고 또 어때요? 다음날 또 오르죠. 이게 몇 퍼센트죠? 10% 정도 올랐죠? 물론 다음날에도 오릅니다. 근데 어때? 이제부터는 갱신은 안 되죠. 여기서 갱신할 수 있나요? 직전 고점 돌파하고 안착했나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CM존 매매 라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음날 이렇게 상승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어때요? 직전 고점을 돌파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CM존 매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CM존 매매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렇게 급락을 맞진 않겠죠? 왜냐면 이제 매매를 안 하니까. 딱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은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끝이었어요. 계속 갱신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우건설도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도 예전에 보시면 이것도 비슷하게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연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장시킨다고 하면요. 그쵸? 여기서 연장해갖고 여기서 매매를 하고 또 여기서 연장을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쵸? 그럼 또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뭐죠? 마감했잖아요. 그럼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 이제 CM존이 아까 여 두 구간이었잖아요. 여 구간. 여기서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구간. 그러나서 이 정도 올랐잖아요. 다음날. 한 16% 올랐잖아요. 뭐 조금 더 사갖고 샀든지 어쨌든 여기서 실현을 한 다음에 16% 올랐다.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나요? 안 하죠. 그럼 마지막 CM존 매매 구간은요. 여기가 끝이었어요. 여기가요. 여기가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왜냐면 이제 왜 여긴지는 나중에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 종가가 CM 라인 2번이랑 가까이 근접하거나 있거나요. 밑으로 있을 경우에는요. CM2가 CM3로 조금 보수적으로 내려갖고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건 자세히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여기서 산 다음에 여기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부터 CM존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단기 매매에서도요. 대원전선 있잖아요. 대원전선이 오늘 이렇게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CM존은 이런 데서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단기 매매에서도 하락하는 추세에서 가끔 낙폭하다가 손실 맞을 때가 있는데 CM존 매매 자체는요. 아까 일봉상은 없죠. 그런 게. 그리고 대원전선도 그 같이 볼까요? 이것도 한번 그냥 복습을 하시면요. 재밌어요. 이것도. 왜냐면 이것도 CM존 매매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도요. 어때요? 5일차. 그쵸? 이것도 대장이었거든요. 전력기기. 계속 갱신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갱신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갱신되죠? 여기서 한번 사지잖아요. CM존이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다음날 상한가 가죠? 그럼 다음날 상한가 가면 연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시키다 보면요. 어때요? 연장시키고 이제 여기까지 연장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한 다음에 여기가 끝나요. 그쵸?
9%한 정도 올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매매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지점 고점 돌파가 안 나오니까 이제 매매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하락을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 하락을. CM존 조건 만족하면 이 직전 고점 돌파하고 양봉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두 번에서 끝나고 나서 여기 하락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대원전선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미래생명도 그렇고요.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때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요. CM존 조건 애당초에 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이제 양자암호 관련 중에 1등주가 엑스게이트거든요. 예전에 이것도 CM존 조건에 만족을 하는 경우가 여기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요, 여기.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엑스게이트 이렇게 만족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할 수 있죠? 여기서요? 여기서 한번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하고 나서 어때요? 다음날 27% 상승하죠? 그러니까 CM9이 이런 데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구간이니까 다음날 이렇게 27% 올라가는데 스위시를 못하면요. 못 던졌다. 그럼 나중에라도 던져야 돼요. 이렇게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CM존 매매 한번 왔던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죠? 최근에 조정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영인차 기준봉 만족하고 나서 이걸 영인차로 보실 수 있는데 어때요? 5일 안에 더 밀리잖아요. 50%에서 갱신 못하니까 여기를 다시 영인차로 보고 나서 여기서 돌파할 때 어때요? 67%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견적을 한다며 어때요? 여기서 한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10%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서 사고 나서 10% 다음날 상승했는데 여기서 못 던지게 되면요. 못 던지게 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한 5에서 10% 정도 상승 수익권을 준 다음에 뺏게 되면요. 만약에 못 던졌다. 그럼 매수 단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 단가에도. 왜냐면은 이 매매 자체가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이거 먹는 거잖아요.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직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 못하면요. 이전 저점을 이탈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등이 10%, 5에서 10% 나왔는데 욕심부리다 못 던졌다. 그러게 되면은요. 못 던졌으면요. 본전내라도 던져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락 맞게 돼버리잖아요. 만약 여기서 못 던졌으면요. 이해되시죠? 다음날까지 어때요? 이렇게 상승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던졌었는데 다음날까지 또 기회를 주죠. 16%. 그러니까 여기서 못 던지게 되면은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하락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CM존 매매 같은 경우는 첫 눌림목 이후에 한 5에서 10% 정도 수익권이 나오면요. 그때는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한 결론은요. 여기. 그쵸?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그쵸? 여기 두 구간이 제일 많이 나와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파동이 나온다면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대원전선 분봉처럼요. 이것도 하락하는 것처럼요.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CM존 매매는요. 그래서 제가 하시고 싶은 말은요. 대우건설 그쵸? 미래에셋생명 방금 보여준 대원전선이라든지 엑스게이트 같은 것들 나중에 급락할 때는요. 급락을 맞지 않는 거 맞죠? 왜 안 맞냐면요. 여기에서 이런 원칙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영상을 5개 넘게 찍어놨거든요. 네프콘 하시게 되면요.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멤버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 올려놓는데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다 올려놨어요. 5개. 이 디테일한 부분은 1시간짜리 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 영상당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분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상을요. 그래서 왜 급락을 안 맞냐. 대우건설, 미래에셋 이런 것들. CM존 조건 자체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직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실제로 대우건설이나 미래에셋 생명 사태를 보면요. CM존 성공 이후, 여기 마지막 CM존이죠. CM존 성공 이후 고점을 높이면서 CM존 조건에 다시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시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CM존에서는요. 이런 급락 구간에 안 맞습니다. 주도주 하락 추세석 반등 노리면서 121선 매매, 낙폭 매매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앞서 많이 설명드렸고 그런 기법들도 유효할 수는 있겠죠. 이런 데서 들어가서. 근데 이제 CM존 매매 자체에서는 보세요. 강한 종목의 첫 눌림목이라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아까 당일 주도주 매매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강한 종목의 첫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애당초 이 기법은요. 이 기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지만 강한 상승을 보이죠? 그쵸? 그리고 첫 CM존이 형성이 되죠? 이게 50% 상승해야 되잖아요. 첫 CM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한 10% 주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을 취하는 거죠. CM존 반등 성공. 그리고 만약에 고점을 또 높이게 되면요, 또 CM존이 이렇게 아까 뭐죠? CM존 라인을 확장시킨 다음에 또 CM존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고점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꺾인다면요, 그 다음에 CM존 매매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세 드나믹 거래대금 감소하면서 하락한다. 그럼 CM존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급락 같은 거를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등이 안 오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강한 종목은 반등이 한두 차례는 오거든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그런 대응 그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까 그 17개 중에 실패한 거는요, 이제 이 원익도 여기서 상승을 했었고요. 이 원익 IPS 다음날요, 같이 나온 게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원익 6월 12일날 CM존 매매 후보를 원익 IPS를 해서 공략을 해서 성공을 하고, 다음날요 후성이랑 HPSP가 나왔거든요. 후성도 성공을 했는데 HPSP가 지금 최근에 10개 넘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실패한 그 사례였어요.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안 오고 무너졌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복귀도 해드렸지만, 복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설명을, 여기 보세요. CM존 만족하잖아요. 요까지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날 조정이 왔을 때 샀는데요, 이게 이제 ST라는 종목이랑 그게 있었어요. 그 특허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갖고, 물론 그 이슈를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보세요. 반등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손절이 나간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저는 HPSP가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그렇죠? 주봉상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요, 큰 거래대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이게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잘 못하긴 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재료를요. 그래서 제가 그 소송 일정 그리고 결과, 그거에 대한 재료를 체크를 못한 부분이 실패의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장 반도체가 엄청 강하고 또 이게 후속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였기, 또 거래대금도 이게 몇 조예요. 2조 7천이잖아요.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이거에서 실패할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외봉으로 밀려버려갖고 실패한 유일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6월달에 제가 올려드린 종목 중에 이게 유일하게 실패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간혹 유연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날 보세요. 이날 이게 만족을 못했어요. 45% 상승했잖아요. 근데 45%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날 엄청 강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갖고, 이제 이날을 했다면은 이게 꼬리에 잡히고 나서 다음날 보세요. 어때요? 28% 상승했죠. 만약 CM존 매매를요 이날을 했다면은 제가 이날 조금 이 45% 상승했다 하더라도요, 50% 상승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이것도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했다면 다음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했을 텐데, 이게 또 확장이 됐죠. 근데 또 확장해갖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버리고 밀려버려갖고 이게 실패한 그런 모습이 나는데, 이렇게 실패했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났을 때는요, 이슈가 또 있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쵸? ST, HPSP 어쩌고저쩌고 특허 분쟁 2심도 승소. ST가 특허 분쟁에 성소해가지고요, ST가 상승하고 이 HPSP는 밀려버리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CM존 매매를 하게 된다면요, 재료도 일정 재료도 체크를 해서 이벤트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요, 그런 종목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한 종목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복귀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CM존은요 계속 물타기 하는 매매법이 아니에요. 그쵸? 강한 종목의 첫 번째 눌림목만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이나 미래에셋이나 아까 말한 대원전선이라든지 엑스게이트 그 사례 다 봤잖아요. CM존 반등이 이미 나온 종목이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아무리 가격이 싸 보여도 CM존 매매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강한 종목, 또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매법만 한다면요, 시장 장세에 상관없이 강한 종목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요, 그 네프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프콘에 오시게 되면요, 네프콘을 이제 하시게 되면요, 제가 보시면 수익 매매 관심 종목, 이게 제가 CM존이랑 차마존 종목들을 올려드리거든요. 방금 오늘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요 올려드리고요,
6월에 올려드린 것들이 10종목이 이제 한 12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HPSP 빼고는요, 원칙대로 일단 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멤버십이라든지 네프콘을 하게 되면요, 회원 전용 텔레그램에 초대돼서요, 장전 핵심 뉴스 및 관련주부터 시작해갖고 장중 주도주 후보, 당일 매매 관련돼서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장중 주도주, 테마 실시간 체크, 뭐 등등 해갖고요, 많은 것들을요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번 제가 아래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프콘 이제 물론 그 멤버십이나 네프콘을 하시게 되면은요, 텔레그램 방에 초대되어 갖고 제가 실시간으로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실시간으로도 다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가령요 이제 보시면은요, 제가 사막 컨덴서 같은 거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주도주 이제 다 정리를 해갖고 엑셀 파일도 드리고 이제 앱도 설치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쓰는 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이제 A급 매매 후보 전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행기법 해당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제가 매일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주도주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주도주 캘린더로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시면서요, 주도주도 매일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다 보고 싶으면요, 매일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테마 순으로요, 1등주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열을 했습니다. 실제상 1등은 이렇게 빨간색을 체크를 하고, 이것도 이제 영상 보시면요, 제가 아까 활용법 영상들 있잖아요. 요거 다 보시면요, 이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 분들은요, 제가 올려드리는 그죠? 차마존 CM존 갭 구간으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이 사막 컨덴서였잖아요. 아까 설명 다 했죠? 이런 식으로 MLCC 관련주가 왜 강한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주요 관심 종목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기법에는 만족하는 종목이지만 사막 컨덴서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고, 삼성전기도 같이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MLCC 관련주 대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된 영상도 이렇게 멤버십으로 올려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초대도 됩니다. 멤버십방 초대도 되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글로도 올려드리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으로요, 오늘 설명한 이 CM존 매매법이 왜 장세에 상관없이 높은 승률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